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이제 저희가 이제 남동 경기장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저기 만수여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잘못한 사례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민원이고요. 그 민원 중에서 안전 문제와 미관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주차장은 높이죠. 높이가 처음에 저희는 2.3m를 제한을 했는데 안 된다. 그 주차장에 아이들 그 학원 버스들이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그 학원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2.7m. 그래서 2.7m로 이제 높이를 했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앞쪽이 2.7m면 저 끝에가 5m를 넘기지 않으려고 이제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이제 경사각이 좀 급해야 더 발전 효율도 높고 그런데 그 체육회, 그 남동 경기장 관리하는 체육회 요구사항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앞쪽이 2.7m고 저 뒤쪽이 5m 거의 근방에, 그래서 경사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었고요. 그다음 디자인을 여러 디자인들을 막 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물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다 뭐 이렇게 디자인이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희가 남부 발전이라 하니까 남부 발전이 좀 자금 여력이 있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왼쪽에 있는 게 1안, 중간에 있는 게 2안, 이제 마지막이 3안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고를 게 없었죠. 선택지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1안으로 해가지고 가장 노멀한 걸로 해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2안은 선택할 수가 없는 안이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휘면 그 안에 뭐가 쌓인대요. 그래서 발전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사실 2안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심 1안이나 3안을 했었죠. 특히 저는 이제 3안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게 발전량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3안으로 하면. 근데 이제 1안으로 결정을 했고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구조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서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남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북으로 돼 있는 부지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남북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요런 디자인으로 하게 되면은 1번 디자인으로 하게 되면 저 좌측에 있는 거는 동쪽을 보게 되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서쪽을 향하게 됐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도 사실 몇 억인데 발전 효율이 떨어지면은 사실 저희 사업성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발전량이 좋게 하려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인삼밭 형태로 하게 되면은 발전량도 살릴 수 있고 사업비도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 디자인 때문인 거예요. 미관상 안 좋다는 거. 이게 옆에서 보면 인삼밭 형태의 주차장 올라가 이게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가운데만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목. 여기 이 주차장 한 10년 됐어요. 그래서 나무들도 많이 자라서 이 수목을 이식하고 이제 여기 가서 검토해 보니까 나무가 이제 좋은 나무도 있는데 형편없는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형편없는 나무는 베고 새 걸로 심어줄게.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재산에 등록돼 있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폐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량이 뭐 다 합치면 15,000그루 이제 자잘한 나무까지 합쳐가지고 요게 이제 또 시공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 블럭 그 나무를 이제 다 이식하잖아요. 그럼 그 맨 땅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관을 생각해서 블럭으로 이제 색깔 컬러 블럭을 이제 제시하면서 이렇게 요게 한 5천만 원 다 합쳐서 수목 이식과 블럭 요거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렇죠. 주차장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요게 거기서 걱정하는 거는 또 조도 주차장 태양광 기존에 가로등이 있는데 이제 그 빛을 막으니까 태양광이 그래서 사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인천공항에도 가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뭐 항만공사 주차장 가서 사진 찍고 가서 이제 보여줬어요. 밤에도 이렇게 훤합니다. 밝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요 디자인이 또 마음에 들었는지 요걸로 해달라고. 예. 근데 요거는 보니까는 자가 소비형 태양광인데 이제 공항공사에서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발전 효율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이제 좀 생색내기로의 그런 어떤 발전소를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우리도 할 수가 없다. 이건 사업성도 안 나오고 우리 그만한 돈도 없다. 그래서 이제 못했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50원 사례.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거. 그 2015년도에 강화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인데 이거 시공하고 나서 시공비의 일부를 돌려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늘이 져가지고 앞에 있는 패널하고 이제 뒤에 있는 패널이 너무 가깝게 붙어서 뒤에 있는 패널 절반 정도가 이제 발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실수도 하더라. 시공업체도 첫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 시공업체.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수여중. 이 만수여중은 그러니까 그 서울 이제 저희 경사각 기준이 위도거든요. 이건 다 이제 좀 이제 아시는 분 다 아시는데 가장 최적의 경사각도는 33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에너지공단 자료인데요. 만약 정남향일 때 33도, 근데 남서난 남동일 때는 30도 정도의 경사각을 두면 가장 좋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위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경사각은 낮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사각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것도 이제 주차장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운동장 스탠드에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서 운동장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앞이 높아야겠죠. 그 다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뒤에가 이제 건물 아이들 교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행정실장님은 교실에서 봤을 때 이 전망이 가리면 안 된다. 태양광 시설이. 그러니까 높게도 못하는 거예요. 뒷부분을. 뒷부분은 낮춰야 되고 앞부분은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주차장과 비슷하게 한 17도 정도. 경사각이 17도 정도밖에 설치를 못한 겁니다. 요런 문제가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햇빛 발전 두 번째 발전소인데 여기 주안도서가 아니에요. 여기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누수 이제 뭐 실제 틈이 있긴 있었는데 무슨 문제냐면 그 배수관이 있어요. 배수관이 곳곳에 이제 배수관이 있는데 그게 막힌 거예요.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배수관이 막히니까 물이 차오르면서 물이 안 빠지겠죠. 그게 이제 며칠 있으니까 실제 이제 천장에서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배수관을 해서 거기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있죠. 그게 막혀서 그런 건데 그런 걸 다 치우니까 물이 쫙 빠지면서 이제 이제 누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수 페인트를 칠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녹색으로 누수 방지 페인트를 칠하는데 이게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페인트를 제대로 칠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녹색이고 여기 태양광 패널 안쪽에는 녹색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이건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설치할 때는 낮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야 이제 태풍 바람 올 때도 영향이 없고 뭐 이제 단가도
낮으니까 단가가 낮겠죠. 구조물이 덜 들어가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보수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햇빛 발전 사실 이제 전국에 그 날고기는 그 조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분들 강의를 들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오는 거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큰 실적은 없는데 이제 여기까지 조금 이제 좀 꿈틀꿈틀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근데 이런 상황은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작년에 탄소중립법이 통과됐고,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다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목소리를 내면 가능하다. 지금은 공무원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하나 스킵하고 간 게 있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천시가 뭘 했냐면 올해부터 모든 전 공무원, 그다음 산하 기관, 그러니까 뭐 공사라든지 그런 기관까지 다 합쳐서, 그다음에 그 10개 자치군구까지 합쳐서 탄소 중립 교육을 실시합니다. 예. 그걸 올해 3월에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저는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만큼 관심도 많아질 거고 이제 이게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햇빛발전 협동조합 소개할 때 왜 이제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해야 되는가,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가, 요 소개 자료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동체를, 이게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 하는 이유와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첫 번째 강의 때 그 원전 이야기를 하셔서 요거 그냥 짧게 그냥 제목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를 저는 보통 하고요. 그때 30m 높이의 쓰나미, 그리고 방벽은 한 저기 뭐 6m 정도밖에 방벽이 없었고, 그 넘어서 물이 넘치니까 발전소가 1, 3, 4 이렇게 연속으로 폭발했고 16만 명 정도 피난민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운전 24기, 정지 2기, 건설 4기, 신규 지금 2기, 그래서 이제 30기가 넘고 세계에서 6번째로 원전이 많은 나라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382만 명 정도,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에 살고 있던 인구수의 22배 정도가 계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예. 그다음에 곧 이제 고준위 핵폐기물이 이제 포화 상태다. 그래서 고리는 31년, 한빛은 31년, 한울은 이제 32년에 이제 수조 안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 핵폐기물이 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는 걸 이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례들은 이제 과거 그 이제 원전 이거 다 깨졌네요, 여기가. 그래서 한수원에서 그 이제 그 햇빛, 그 한빛이죠, 한빛에 그 이제 출력이 0%에서 10%까지 시험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18%까지 올라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원래는 자동으로 정지해야 되는데 1분 안에 정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이제 방치한 상황. 그래서 이제 발전팀장, 총괄 운영실장, 그다음 발전소장이 직위 해지된 거,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늦게 알렸다는 것, 그리고 이때 거기 공극이죠. 공극이 150 몇 센치짜리 공극이 있어가 발견이 되고, 뭐 총 합계는 뭐 200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200 몇십 개의 공극이 작은 것까지 합쳐서 있다. 더 한국 원전의 실상이 이렇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2020년도에는
태풍이 일주일 사이에 2개가 왔는데 연속해서 연달아서 중지한 사고, 그 다음에 신고리 뭐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계속 실제 탈원전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수명 연장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것을 이제 그 오도한 그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180번 넘게 이제 계속 보도하면서 이제 언론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해명자를 발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건 올해죠. 올해 이제 고리 2호기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리고, 최근 뉴스죠. 이거는 지난주에 신남로가 와서 신고리 1호기, 신월성 2호기 대한 문제들 정지 중단됐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발전소 사고 고장 현황에서 2017년 이후로 총 58회의 고장 사고가 있었다. 근데 이거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인적 오류는 9건, 그 다음 기계 결함은 12건, 그 다음에 전기 결함 13건, 그 다음에 계측 결함 5건, 외부 영향이 14건. 그래서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전력 믹스를 자꾸 이제 원전 없애면은 대안이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여드립니다. OECD 이제 전력 믹스인데 2000년부터 해서 OECD는 전체적으로 10% 정도 전력 소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한 2배 정도 증가해가지고 전체 비중이 15.3%에서 27.37%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가스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전체 발전량이 17% 정도 감소해서 지금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그러니까 22에서 17로 낮아진 거죠. 그다음 가스는 2.2배 증가했고, 석탄도 4.4배, 4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전체 비중의 38.41%였는데 지금은 19.3%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 데이터가 다 잘려가지고 보기 불편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량이 2000년 대비해서 2배 증가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많이 증가해서 4.5배. 하지만 너무 작은 거에서, 적은 양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서 재생에너지라는 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조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나온 자료인데,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건 요거더라고요. 바이오도 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통계 따로, 재생에너지 통계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조력 등 이렇게만 포함해서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은 이제 47% 정도 증가했지만 실제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아니죠. 47% 증가해서 실제 차지하는 비중이 27.32%로 줄긴 줄었죠. 근데 이제 실제 증가한 건 47% 정도 증가한 거고, 가스는 4배 증가했고 석탄은 2배 증가해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38.66%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OECD랑 이제 다시 비교를 해보면 OECD의 재생에너지는 27.4%고 우리나라는 4.9%, 원자력은 17%. 근데 원자력은 우리나라는 27.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는 OECD 19.3%, 우리는 38.7%. 석유 비슷하고, 가스도 이제 OECD 30%, 이제 우리는 25% 정도 되죠.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면서 탈원전이 사실은 원전을 확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 뭐 우리나라는 할 데가 없다고 하지만 삼면이 바다고 전국에 한 3% 정도만 태양광을 설치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전 정부하고 이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비교한 거를 이제 요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작성한 거죠. 그래서 요거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이제 30% 이상으로 2030년까지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또 문재인 정부에서 30% 높였던 것을 21.5%로 축소하고 있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후위기도 뭐 다 아시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작년 이제 보고서, 작년 IPCC 6차 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3년 전, 그러니까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1.5도 도달 시점이 10년 정도 앞당겨졌다. 그게 이제 3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1.09도 상승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1.5도 도달 시점이 빨라졌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분석한 이제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서 올해가 우리 여생에서는 가장 추운 해다. 왜냐하면 내년에 더 덥고 내후년 더 더우니까. 우리 남아있는 삶에서는 올해가 가장 추운 해다라는 거,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 이게 가장 공식력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이걸 계속 좀 경고성 메시지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유엔 각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받았을 때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세기 말까지 2.7도가 이 각 국가의 그 목표대로 한다면 2.7도 올라가고 대재앙의 길에 들어선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최근에 또 유엔 사무총장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의 그 온실가스 목표를 7배 이상 높여야 된다. 지금 7배 정도 높여야 1.5도에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 4월 달에 이제 기후변화 4종 기록이 경신됐다. 그 농도라든지 해수면 높이, 해수면 온도, 이런 것들이 경신했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때도 이제 이 보고서는 기후 붕괴 문제 해결에 실패한 인류에 관한 암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면서 우린 당장 화석 연료 사용을 끝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 그다음 최근 MBC 뉴스에서는 지구 역사상 410만 년 전의 농도다 지금이. 근데 문제는 그때와 다른 건 뭐냐?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그때보다 100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 그때 410만 년 전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3도 이상 높고 해수면은 25m 이상 높았다. 그런 얘기들이죠. 예,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지난달 바로 한 달 전인데 이거 점점 메시지가 강해지더라고요. 그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유엔 사무총장이 메시지는 이거는 인류 절반이 지금 홍수, 가뭄, 폭풍, 산불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공동 대응이냐 아니면 집단 자살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바로 지난달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마지막 장이네요. 벌써 끝났네.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발전소 설치할 때 그런 어떤 효과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제가 계산하는 방식은 그 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발전 부분에 탄소 배출 계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메가와트 아워당 탄소 배출 계수가 0.4428톤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발전소가 연간 생산한 전력량을 이걸로 이제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만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그만큼 뭐
가스든 석탄이든 발전량이 줄기 때문에 그 줄어든 만큼이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량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말씀드리고 30년생 소나무하고 이제 비교하는데 이건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 30년생 소나무가 1년에 한 그루가 온실가스 흡수하는 양은 6.6kg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계산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제 6.6으로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서 6.6으로 나눠주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10만 아까 여기서는 저기네요. 10만 킬로와트 아워를 보통 그 만수요 중이 한 10만 킬로와트 아워 정도 1년에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74.88 킬로와트 발전소가 온실가스를 한 44톤 정도 줄이고 이것을 소나무로 환산하면 6,666그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요거를 이제 몇 가구에다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한국전력공사의 가구당 전력 그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 최신 자료가 2017년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구가 그게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국을 평균 내보니까 1년에 2,654kWh를 전력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발전량에서 요거를 나눠주면은 이제 우리가 그 가구에 공급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준비한 자료는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